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왕초보 입문 과정 7강 궁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과 간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역시 학습지가 있어요. 학습지는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손이 움직이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학습지를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력하셔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60갑자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청가는 10개의 글자가 있었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지는 12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그래서 청간의 첫 글자는 갑이었고 지지의 첫 글자는 자였죠. 자, 그래서 갑자에서 60갑자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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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다 아시겠죠? 앞에 6강을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지금 이거 쉽게 여겨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사오와 그 다음 해자가 음량이 살짝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봄이 시작되는 처음이 양이다 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그 처음이 양이라고 했고, 가을이 시작된 처음이 양이라고 했고, 그 다음 겨울이 시작된 처음이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화와 해수를 양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60갑자를 따질 때는 자, 여기서부터 그냥 양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딱 적어 봤더니 다른 건 다 맞는데, 다른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음량이 맞는데, 자수와 해수, 그 다음 사하, 오하가 음량이 바뀌어져 있죠. 자, 그래서 60갑자를 설명할 때는 이 순서 때문에 음량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 특성의 음량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60갑자 세울 때는 자부터 양음, 양음 이렇게 적어 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자, 사실 우리가 갑자, 갑자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간지가 있을 수 있겠다. 갑축 있었나? 갑인, 갑묘, 갑진. 자, 그렇게 되면 청간 10개, 만약에 지지 12개 이렇게 다 조합이 가능하다면 120개 조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지는 120개가 아니라 60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자, 둘 다 짝수기 때문에 갑자, 양은 양끼리 갑니다. 갑자는 있지만 갑축은 없어요. 갑이는 있지만 갑묘는 없습니다. 갑지는 있으나 갑사는 없고, 갑오는 있으나 갑미는 없습니다. 갑시는 있고요. 갑유는 없고, 갑술은 있고, 갑해는 없죠. 갑자는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60갑자 표를 이렇게 줄줄줄줄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갑으로 시작되는 것은 갑이 양이므로 자부터 양으로 쭉 봤을 때 뒤에 글자들이 양이 들어온다. 그래서 갑으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6개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을은 음이기 때문에 을자는 없어요. 을축은 있고, 을인도 없고, 을묘는 있고, 을지는 없고, 을사는 있죠. 을오 들어본 적 없죠. 을미 들어봤습니다. 을신 없고, 을유 있습니다. 을술이라는 간지는 없어요. 을해라는 간지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개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갑자에서 맨 끝에 청간의 끝 글자가 개였고, 지지 끝 글자가 발음이 잘 안 돼. 개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갑자에서 개까지 60개의 글자를 60갑자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은 건 그 해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있죠. 이렇게 계속 들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올해는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은 2021년이죠. 1으로 끝납니다. 자, 지금은 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축년 경인월이에요. 경인월. 그 다음 지금 경인월이에요. 그러면 60년 전에도 신축년이었겠죠. 60년마다 신축년이 한 번씩 돌아오니까 60년 전에도 2월은 경인월입니다. 하지만 12일이 60년 전에는 지금 2021년에서 60년 전은 1961년이거든요. 그럼 1961년에 똑같이 신축년 경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1961년에 그 2월 12일은 병자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의 그 날이랑 또 다르죠. 그래서 날이 달라집니다. 자, 올해는 12일이 신묘일이네요. 자, 어쨌든 60년에 한 번씩 그 해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해랑 달은 똑같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온다. 그런데 날이 다를 수 있다. 어쨌거나 과거의 어떤 시점에는 60년 전, 120년 전 뭐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나와 똑같은 사주를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완전 인생이 똑같을까? 자, 조선시대에 내 사주로 사는 사람과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 사주로 사는 사람의 삶이 과연 같을까?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육식갑자 이야기를 왜 했는가? 자, 우리 오늘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 우리가 사주가 있었죠. 4개의 길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라고 했을 때 이 위를 청간이라고 했고 아래를 지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각각의 8글자가 들어가는 이 각각을 이제 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궁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을 보시면, 사주를 보시면, 자, 무슨, 신축년, 경인월, 이런 식으로 연, 월, 일, 시를 육식갑자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간지로 표시를 했단 말이죠. 연도도 간지로 표시하고 월도 간지로, 일도, 시도 이런 시간에 대한 표시를 간지로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식갑자,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 개로 끝나는 그 간지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자, 전국시대 말에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황제 때 대요가 갑자를 만들었다. 자, 또 다른 책에도 대요가 북두의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점을 쳤다. 간, 지 이런 이야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지의 기원을 황제 때로 보는 겁니다. 그럼 황제 때는 언젠가? 중국의 황제 때는 언젠가? 자, 오늘은 제가 제 블로그에 그 중국 역사를 연대표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황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은나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의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요순 임금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중국의 요순 시대 이전에 황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화시 또는 황제, 인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시대에 간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간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혹시 그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것도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 그다음 뭐 춘추시대, 전국시대.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이 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수당 송원명청 이렇게 쭉 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이 육식갑자를 통해서 이 만세력을 정교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만든 달력인데, 그 달력을 연월시 사람의 생애를 표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인생의 어떤 방향도 그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간지 기원은 오래되었다. 그러면 날도 간지로 표현하는데 오늘이 며칠이다. 아까 전에 신축일이다. 뭐 무슨 뭐 경인일이다. 신묘일이다. 뭐 이런 날을 이렇게 간지로 표현한 것은 갑골문자에 있어요. 갑골문자. 자, 갑골문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거북이 껍질에다가 이렇게 쭉 뭐 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그런 글자, 문자인데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은나라떼입니다. 여기 갑골 문자죠. 그러니까 이 간지를 날로 이야기한 것의 기원도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월을 간지로 언제부터 썼는가 를 봤을 때 회남자라는 책에서 보면 북두로 회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두칠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북두의 두가 이제 그 국자 같이 생겼잖아요. 국자의 그 손잡이 부분이 계속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그 방향을 자축, 인묘, 진사우미, 신유, 술해로 이제 하늘이 방향을 새겨 놓은 거죠. 그래서 저 북두 그 자루의 그 끝이 봄에는 저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가네.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네. 그러면서 1년이 돌아오네. 자,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방향을 북두의 그 자루 방향을 가지고 월을 표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연 같은 것은 연을 우리가 이 계산하는 간지를 만들어낸 건 목성의 위치에 따라서 연을 나타냈거든요. 자, 그래서 목성의 위치에 따라서 목성이 거의 한 12년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그 목성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가졌죠. 이 세성이 목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 이 세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태양계가 이렇게 지구나 일개 도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헷갈려서 가상의 별을 만들어서 또 태세기념법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자, 이때 청간과 지지를 조합해서 그 년이 60년을 한 사이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마다 이제 한 번 사이클로 이제 청간지지 조합이 돌아온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간지 기념법 해서 동안시대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목성 운행의 오차를 많이 수정해서 그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그 간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 역시 간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12시제법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연월일시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사주의 글자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 년을 표현하는 간지에 목성의 어떤 그 사이클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 목성 운행 주기 오차를 수정하면서 지금의 그 육식갑자를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주에 있어서 연지라는 것은, 자, 여기가 연지가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사주는 연, 월, 일, 시의 순서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가 연간이죠. 연간입니다. 자, 여기가 연의
연주죠, 연주. 여기가 연의 천간이라서 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지인데요. 연지인데요. 연의 지지죠. 자, 이 글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자, 목성이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거의 12년에 한 번씩 도는 그 주기를 가지고, 목성이 어디쯤 왔을 때 지구에 어떤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공전이라고 적어볼게요. 목성의 공전에 의한 어떤 그 에너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월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자, 월은 그 북두칠성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지고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걸 보면 월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또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형상, 지구의 공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글자가 월지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지의 글자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자, 우리 달의 그 공전 주기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이라는 건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태양을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렇게 이 시지의 글자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지지의 글자들은 그냥 주어진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태양계상에서, 자, 우리 태양계는 지구라는 이 별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이런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까지 배웠는데 묘항성은 또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성들은 수성이겠네요. 금성이고 얘가 지구고, 그 다음 화성이고, 그 바깥에 목성이 또 돌 거고, 그 바깥에 또 토성이 돌 거고, 그러면 수성이 제일 공전 주기가 짧겠고, 그 다음 목성이 지구보다는 공전 주기가 길겠죠? 아까 전에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 때, 목성은 더 멀리 있으니까 12년에 한 바퀴씩 돈다. 그 다음 토성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29.5년 만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목성이 어디쯤 있었을지, 토성이 어디쯤 있었을지, 그리고 이런 별자리들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그 연지를 결정할 때 이런 태양계 속에서 행성들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아까 여기 년, 월, 일, 시 적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가 년간, 월간, 자, 여기가 일간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시간이 되고, 여기가 시지가 될 것이고, 일지가 될 것이고, 월지가 될 것이고, 년지가 될 것이다. 년지는 어떤 태양계 상에서 이런 우주의 움직임인 거죠. 우주의 움직임. 그래서 이 완전 하늘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년지는 너무나 이제 내가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위상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는 조상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지의 글자를 보고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어떤 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월지는 부모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회적 환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지는 고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월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생이에요. 자, 그런데 대운이 여름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월지 자체가 중요한데 이 월지가 대운의 계절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이것이 내가 직접 이제 생활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월지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지는 일간이 깔고 앉아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현재의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궁이 일지인 거죠. 자, 그래서 또 일지를 배우자 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지 쪽은 자녀 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희망, 미래의 나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금, 묘, 화, 실 해서 그 사주를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과 내가 태어난 그 연월일시의 그 시간과 그 다음 내가 태어난 장소의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때 내가 딱 태어나면서 그 공간과 그 시간의 에너지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라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법륜 스님 강의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이렇게 듣다 보니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이런 사주팔자 믿을 수 있는가? 자기가 사주팔자를 봤더니 너무 신기하게 잘 맞더라.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팔자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고 이 사주 속에서 나의 환경과 그 다음 나의 희망과 의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해석이 어떤 일리 있는 해석이지 나의 진짜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노력하는 바와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상황에 맞서는 어떤 그 대응력들은 그것들은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그 진리를 느껴볼 수만이라도 있다면 이 공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연월 일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 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주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살짝 내용이 어려웠죠?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궁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서 제가 왕초보 단계에서 궁에 대한 이해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